전무님께서는 수중 측량 분야에서 50년 넘게 일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중 측량 품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74년부터 현재 만 50년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종사하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 품샘 개정 관련해 열린 1차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중의 품샘에 대해서 지금 실증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표준 품샘이 될 수가 없고 실증 연구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차 공청회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용역 방식이 현장 실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현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분석하는 거는 그 실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납품한 성과 실사 자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자들의 노하우 내지는 어려움 등이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더 들어갔던 덜 들어갔던 그런 어제 물량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관측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관측 시간이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이 저희들한테 지금 영역된 것이 근 26년간 일제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품샘은 80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km, 왕복 100km 있을 경우. 근데 지금 현재 실증 연구로 다 우리가 납품한 실사의 데이터로 보면은 약 45일 반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존의 틀은 모든 것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 관측 시간을 줄여서 품샘을 낮춘다는 것은 저희 업체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된 품샘안이 적용된다면 지금 약 14% 정도 감액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품샘 소위원회 가면 그 이상 감액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현장에서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예상되는지 또 측량 비용이 감액이 되면 장비나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품샘이 감소가 된다. 그럼 쉽게 해서 저 영역 사업의 어떤 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산업체가 살아야 후에 기술자 양성, 학계, 업계가 모두가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감소가 된다면 98년 품질 개선 이후 26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14%가 올라가도 현찰을 판인데 감소가 된다 하면 어느 기술자가 인정할 것이며 어느 산업체가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실증 연구 사업은 표준 품샘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쪽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품샘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당시와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20년 품샘 개정일 때는 그래도 산업체와 학계와 그다음에 산학관이 연구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연구 사업 한 겁니다. 지금 방금 얘기해. 그 자료를 가지고 2022년도에 삭감시키겠다고 해서 떠들어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과 3, 4년 전에 산학관이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적용된 게 있고 안 적용된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GNS 측량이라는 것은 품샘이 감소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왜요? 시간이 감소됐기 때문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수준 측량은 방식이나 방법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장비입니다. 장비. 이 장비가 바뀐 건데 그 장비가 바뀐 것은 뭐냐?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가 발전된 것이지 GNS 측량처럼 더 빨리 끝나고 정확도 좋아도 이건 아니다. 방식이나 방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와나 지금 현재까지 수준 측량 방식은 변함이 없다. 하기 때문에 품샘이 깎이는 건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선인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요 백견이 불여 일각이며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이치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느껴보는 것이 나으며 100번 느껴보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시행한 본 용역사는 용역사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가업에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만 뭐냐? 이것이 실증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납품한 데이터를만 가지고 보고 분석한 것이지 이거는 실증이라고 볼 수 없다. 직접 계측을 하지 않았다. 기타. 하지 않은 결과값으로 품셈을 만들었다. 그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연구 사업에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가 산업체가 바라는 학계가 바라는 이 표준품이 될 수가 없다. 수준 측량 작업에서 아날로그 장비에서 디지털 장비로 전환되면서 품셈을 낮춰야 된다는 기재부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시각이나 입장이 듣고 싶습니다. 국가 수준점이 1등과 2등이 지금 현재 법률상, 규정상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공공측량 기준점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만든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성과입니다. 1911년부터 16년간 일제강점기 때 일제 측량사들이 우리나라에 원산,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천, 목포, 북한의 3군데, 남한의 2군데 해서 지금 5군데 검조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인천 평면 해수면을 원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측량 방식이 지금과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뀐 게 뭐냐? 방금 질문하신 장비만 바뀌었습니다. 1974년 때 당시에는 NAK2, N3, 정밀 리벨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정밀 리벨 갖고 측량을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바코드가 읽는 디지털 장비가 개발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량의 방식과 사람이 가서 기계 세우고 하는 방식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시 얘기했지만 측량 기계 장비만 바뀐 겁니다. 이는 뭐냐?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는 디지털 장비를 작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 자동화로 인해서 작업 수준이, 작업 처리가 더 빨라졌다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법이 바뀐 게 없다. 다만 사람이 손으로 쓰던 글씨를 기계가 자동 입력시키는 것보다 기계를 세우고 보고 마치고 앞뒤 거리를 마치고 하는 걸 누가 하냐? 사람이 우리 기술자가 하는 일이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 다만 바뀐 게 아까 얘기했다가 정확성과 신뢰성이다. 이거다. 근데 왜 품셈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사람 손을 이용해서 일하는 작업이 더 많은지? 사람이 기술자 하는 게 더 많죠. 현장에서. 그렇죠. 자동화라는 건 아까 이런 보세요. 기계 세우는 거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해야죠. 기술자 해야죠. 기본 누가 맞춥니까? 왜? 평균 스펙을 맞췄나 했나? 이거 사람이 해야죠. 그다음에 기계가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시즌 해는 거 누가 합니까? 사람 눈을 보고 맞춰야죠. 자, 버튼 눌러야 되죠. 버튼 눌러서 차이가 나네? 이거 아니야. 다시 한번. 옆에 차가 지나가네? 이거 막 움직여. 안 돼. 다시. 누가 합니까? 그럼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 차이가 스테이션 오차라고 하는 데 갔다가 그 오차가 0.3mm입니다. 그게 이상이 없을 때 오케이. 그때 누가 눌립니까? 그것만 입력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계 들러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눈이도 읽고 오도 오기 그것만 방지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확성 아닙니까? 정확성. 그러면 하루에 그 이동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단적으로 이동 거리가 하루에 얼마 하냐? 이건 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절과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와 더울 때와 또 아침 새벽과 또 비올 때라든가 비올 때는 할 수도 없지만은 또 사람 기술자의 노하우에 따라서 근데 하루에 몇 킬로 나간다. 이건 우리 공장에서 뭐 자동차 생산하고 신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쓰던 거를 내 눈으로 보던 거를 기계가 읽고 안에 입력만 내가 오케이 이상 없다고 엔터라고 눌렀을 때 그때만 자동화지 나머지 다 수동이다. 연구 보고서에 게시된 수준 측량 장비를 잘못 표기한 사례를 지적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실수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자님이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가 아니죠. 전문성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내편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순측량 레벨과 구분도 못하는 그러면서 검증된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착수보고 때 인력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갖고 몇 년 전 이렇게 했다, 몇 년 전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원인 분석이랑 이런 거를 실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 다 틀려지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표준 품셈이라고 인정하고 저희가 따르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원천적으로다가 이 본 연구 사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 품셈과 실증 연구 자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문님께서 감액된 수준 측량 개정으로 공공 측량 품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그 이유와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건 근거라기보다 자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수준점이 1등과 2등이 있습니다. 이게 모체로 해서 우리가 일반 아니 공공기관에서 쓰는 사업에 발주하는 순측량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순측량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위를 공공측량이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이 높이를 쓰기 위해서 여기 해발 몇 메다다라고 쓸 수 있는 그 측량 장비와 그 높이의 기준은 어디서 끌고 가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1등과 2등 국가 수준점에서 끌고 가는 수치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것이 품셈이 깎이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공공 측량과 일반 측량에서 해는 품셈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 품셈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설계 품셈이 그러면 여기에 국가 사업만 안에는 일반 측량과 공공 측량 업체라든가 산업체가 많은데 당연히 타격이 가지요. 수준 측량 표준 품셈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뭐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전 이게 순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데에서 추가적으로 다 뭐를 한다면 아까 서두에 정선생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모든 순측량은 전부 바뀐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올해 가업의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26년간 개선이 안 됐다. 품질 개선. 두 번째, 디지털 장비가 들어오면서 변함이 없다. 그 다음에 1등과 2등이 통합이 된 거, 이게 세 개가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등과 2등은 구분이 돼야 된다. 확실하게. 이건 있어야 된다. 왜? 국가 표준이기 때문에, 국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또 실제 그렇게 되어 실물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씀드리고요. 개선을 한다면 허용오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1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5mm 루트 S로 되어 있습니다.
루트 S레는 킬로미터 거리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4km를 측량했을 때 루트 2입니다. 루트 4는 2예요. 그러면 2.5면 5mm입니다. 5mm. 5mm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4km를 측량했을 때. 2등은 그거 봐야 곱이 되겠죠. 5mm 루트 했으니까. 1등 수준 측량을 허용오차를 디지털 장비가 좋아졌다 하니까 2.5 루트 S가 아니라 2.0 루트 S로 제한합니다. 반대로 2등은 5.0 루트 S라는 것이 아니라 1등의 곱인 4.0 루트 S로다가 허용오차를 줄여서 하게 되면 측량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안전지원을 더 넣고 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개선이 아니겠습니까?